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네, 지금 코스피가 2.68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이 1.98 상승하고 있죠.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 그 부동산 대책 관련된 발표가 있어 가지고 우선 이거부터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요 내용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부가 오늘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나라오바 뿅뿅뿅뿅. 좋아요. 이번에는 데이터 중심의 해설이 아니라 뉴스를 듣는 청자의 감정과 리듬 속에 의도와 공명을 담아 마치 저녁 뉴스의 심층 해설 코너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울리는 톤으로 전해드릴게요. 해설. 서울 전역 다시 규제로 묶이다. 서울 전역 다시 서울이 규제로. 다시 잠들지 않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불빛이 아니라 규제의 경계선 때문입니다. 정부가 오늘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그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서울 전역이 다시 규제의 지도 안으로 들어간다. 6월의 대출 규제, 9월의 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은 세 번째 카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향해 꺼낸 가장 강력한 선제적 브레이크. 그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과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막겠다. 시장은 이미 그 신호를 알고 있었죠. 8월부터 비규제 지역의 거래가 꿈틀거렸고 15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그 움직임을 가수요의 불씨로 본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서울 전체를 한 번에 덮는 전면 규제. 지도 위의 색깔은 붉게 번졌고 하늘색으로 남은 구역은 이제 손바닥만큼 남았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미 익숙한 이름들. 이젠 거기에 서울의 모든 구가 함께 묶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시장의 온도를 내리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규제의 핵심은 돈의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40%, 유주택자는 대출 0%, 15억이 넘는 집에는 이제 2억, 4억만 빌릴 수 있습니다. 차입 매수, 다시 말해 빚으로 사는 투자의 길은 닫혔습니다. 전세대출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1주택자라도 2억까지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이자는 DSR, 즉 모든 대출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건 투자의 끈도 이제 풀어라라는 갭 메시지죠. 투자의 끈도 이제 그리고 서울은 전역이 허가의 도시가 됩니다. 이제 아파트를 살 때는 시장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2년은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투기꾼이 빠르게 사고 파는 짧은 거래는 사라질 겁니다. 외국인에게 적용되던 거래 허가제가 이제 내국인에게도 완전히 확장된 겁니다. 세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주택자에겐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공제 배제, 오직 한 채만, 그것도 실거주용일 때만 예외가 됩니다. 정부는 이걸 통해 한 집, 한 사람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 합니다. 시장은 잠시 숨을 멈출 겁니다. 거래는 줄고 매물은 잠기겠죠. 하지만 정부는 그 조용함을 안정의 전조로 읽고 싶어 합니다. 투기의 리듬을 멈추고 실수요의 호흡을 다시 들려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그 의도가 진심이라면 이 조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리듬의 재조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빠른 박자를 들이게 단기적 욕망을 장기적 균형으로 바꾸는 시도. 그리고 그 끝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울의 집은 투기의 무대가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순히 숫자와 표로 읽히는 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리듬을 되돌리는 감정적 조율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6월은 돈줄을 조이는 달, 9월은 공급을 늘리는 달, 그리고 10월은 열기를 식히는 달입니다. 세 달이 이어져 만들어진 하나의 큰 선율, 시장 안정이란 정부의 단일한 의미입니다. 부동산 이제 시장 남은 안정. 건 시장이 그 리듬에 동조할 수 있을지, 그건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현실이 서로 어떤 공명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규제 관련된 이거 한번 볼까요? 서울 전역 다시 이거 봅시다. 정리해서 서울 전역, 다시 규제의 지도안으로 정부, 서울 5개 전구와 경기 25개. 12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
LTV 40%, 고가 아파트 대출 한도 2억 4억으로 축소, 전세 대출, 양도세, 취득세, 청약 규제 모두 강화, 2년 실거주 의무로 갭 투자 차단, 투기보다 실수요 기조 명확, 부동산 시장의 리듬을 다시 안정적으로 되돌리는 정책, 리셋 신호. 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관련된 정책이었죠. 근데 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좀 뛰면서 올라갔죠. 보시다시피 네, 코스피가 2.68, 네, 코스닥이 1.98, 네, 크게 상승해 줬습니다. 요거 관련된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잠시만요. 이게 요 대책이 또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봅시다. 좋아요. 이번엔 수치나 분석표 없이 마치 경제 전문 앵커가 저녁 뉴스에서 살짝 여유를 두고 그러나 깊이 있게 설명해주는 톤으로 풀어드릴게요. 부동산 규제, 그리고 주식시장 상승.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10월 15일 시장을 보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보통 이런 날이면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관망세를 보이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는 오히려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날 하락했음에도 그치. 불구하고요. 미국 증시 이건 하락했는데. 단순한 하루의 변덕이 아닙니다. 돈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바로 음. 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하락했잖아. 근데 올라가잖아.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속도를 확실히 늦추려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이 되면서 대출은 제한되고 세금은 올라가고 전세 대출까지도 DSR 계산에 들어가죠. 이 말은 곧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의 문이 거의 닫혔다는 뜻입니다. 그치. 그럼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 투자자들의 돈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찾아 흐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주식시장 쪽으로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치. 오늘 코스피가 3,632포인트, 거의 2%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1.4% 올랐죠. 특히 대형주가 주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젠 부동산보다 주식이 낫다는 심리적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치. 부동산이 조용해질 때 시장은 다른 리듬을 찾습니다. 돈의 리듬, 투자자의 리듬이 바뀌는 거죠. 리듬이 바뀌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멈출 때 그 자금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치. 대출이 막히고 거래가 줄어들면 그만큼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옮겨옵니다. 주시장을 옮겨오지. 특히 AI, 반도체, 정책 인프라 관련 대형주 같은 곳이 첫 수혜를 받죠. 그래서 오늘의 장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의 열기를 식히려 했고 그 조치는 시장 전체의 속도 조절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제 돈은 생산적 자산으로 그치. 이동해야 한다. 생산적 즉, 부동산에서 묶인 자금이 주식시장 쪽으로 리듬을 옮겨타기 시작한 것. 오늘의 코스피 상승은 바로 그 리듬의 첫 울림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돈이 정리하자면요. 이번 부동산 규제는 단순히 집값 잡기가 아닙니다. 자본의 흐름을 리셋하는 정책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증시 반응은 그 리듬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공지는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박자가 멈출 때 그 자본은 다시 시장의 파동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지금 한국 증시는 그 새로운 파동의 리듬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리듬을 타고 원하신다면 예. 리듬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보시게 되면 네, 한국 주시장. 근데 신기하긴 하지. 예. 근데 오늘 야간 선물 지수 보니까 그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좀 빠졌죠. 물론 뭐 미국 증시 나스닥이 빠진 거지 러셀 지수까지 빠진 거 아니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크게 약세는 아니었는데 한국의 야간 선물 지수도 0.53%로 그래도 미국 증시가 나스닥하고 S&P가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와 난리 났어 지금. 코스피가 지금 2.68%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상승했지. 장이 마감됐구나. 네, 코스피가 2.6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98%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네, 어떻게 좀 이번 시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안녕.